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주정심이죠. 즉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이 주정심에서는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이를 넘어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조정 지역이나 투기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조정 지역이나 투기 지역의 해제도 가능한데요. 자, 이번에 미분양이나 또 아파트 값이 하락한 곳이 있어요. 대구 아니면 세종, 동두천 이런 지자체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을 해서 그 여부에 관심이 참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집값 안정을 근거로 정부가 아무래도 해제보다는 관망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21년도 이제 부동산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2년도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2년도 이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또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이 부동산 TV,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오늘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김포시 마산동 상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는 마산역으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마산동은 김포 한강로가 인접해 있어 여의도와 마곡지구 등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마산동의 배우 수요도 풍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마산역 인근에는 솔터마을이라든가 은여마을 등 약 1만 여 세대가 밀집해 있고요. 또 바로 밑에는 김포 골든밸리, 또 양촌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직장인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산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 서구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 사업 소식인데요.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 업무지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GTX A 노선 킨텍스역 환승도 가능해져 서울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입니다. 네, 저 밑에 지역에 위치한 마산 아니고요. 경기도 김포로 가겠습니다. 김포시 마산동인데 이 상가주택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전체 큰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사님, 마산동 상가주택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상가주택입니다. 이 상가주택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좀 갖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월세 수익이 잘 나오면서 또 내가 실거주라든가 투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문의전화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29.8평방미터, 연면적으로는 589.52평방미터로 거의 뭐 한 대지 한 100평 정도의 건물이 올라서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은 현재 지금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커피숍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과 3층은 3룸과 이 2룸 또 1.5룸 구조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잘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은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2019년도 10월 달에 좀 준공된 신축 건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당히 외관이 대리석으로 좀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세련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또 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출퇴근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실이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층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카페가 현재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3룸과 2룸 또 1.5룸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데요. 3룸이 무려 약 한 2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2룸이 2개, 1.5룸이 약 한 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룸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3룸 같은 경우는 전세라든가 이 반전세를 돌려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을 좀 적게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세련되게 또 넓은 구조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넉넉한 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인 세대가 직접 또 거주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가주택 건물 하나 살펴드리고 있는데 준공 완료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지금 카페가 영업 중이고 위에 보시면 3룸부터 2룸, 1.5룸까지 종류별로 다 있네요. 자, 이런 거 살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이 마산역 역사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입지가 더 얼마나 뛰어난 포인트들이 있는지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이 본 물건은 이제 마산역, 김포 마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양천역과 구례역이 바로 한정거장과 전정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지하철 9호선, 지하철 5호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장선이요. 근데 양천역이나 이 구례역을 반드시 좀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또 그만큼 집가 상승 또 매매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마을이 조성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상권들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즉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먹자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면서
아침이라든가 저녁 또 이제 주말에 좀 쉴 때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실의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김포 골든밸리라든가 양천 산업단지가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본 물건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김포 신도시에는 일반 상업용지, 상업단지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유동인구가 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만큼 임대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주변 지역은 호재가 아직까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또 김포 철도 이런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살아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확정이 됐다든가 예비타선 조사가 진행되다든가 다양한 현재 그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집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김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영종도와 또 주변 지역, 즉 송도 쪽 주변 지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종도, 청라, 송도의 상가 클러스터에 서울로 가야지만 될 수 있는 이 본 물건지가 바로 김포 쪽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이 김포 쪽 주변 지역, 즉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한다든가 또 새롭게 신설한다든가 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제2순환도로입니다. 즉 수도권 1순환도로는 현재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제2외곽순환도로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구간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서 28년도가 되면 또 하나의 큰 외곽순환도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포 또 인천 또 양주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물리라든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거리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역은 자세히 들으셨죠? 주변에 만 세대가 이렇게 딱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로서의 소비 수요, 거주 수요 모두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배후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주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산업단지들도 바로 밑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입지역은 너무나 훌륭한 곳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김포 마산동입니다. 인천 2호선도 그렇고 앞으로 교통 호재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 점점 더 앞으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 지금은 이제 가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것인지 가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가격은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입니다. 현재 예상 임대가로 좀 잡아놨는데요. 현재 이렇게 월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이 약 한 4억 1,3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월세가 무려 약 한 792만 원. 이 관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792만 원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월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서울 지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김포, 즉 주변 지역의 수도권 일대에서는 좀 상당히 좀 크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실의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제자금 약 9억, 약 10억이 안 되는 돈에 100평짜리 대지에 높게 올라가 있는 신축 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이면 또 공시지가가 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주택을 만들어서 잘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하나의 좀 2022년도부터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잘 나오고 또 땅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이렇게 상가주택,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봐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영등포와 여의도, 삼성동 등 서울 핵심 업무지를 지나는 9호선 등촌역과 염창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자, 이사님, 목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죠? 네, 목동은 더할 나위 없이 상권이라든가 교육의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역세권 주변으로 이어지는 상권과 대형마트, 또 병의원, 쇼핑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 우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등촌 초등학교라든가 백석중, 대일고 등 명문 학군과 더불어 학원가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살짝 들여다볼까요? 양천구 목동의 중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총 7개 동 589세대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특화 설계 아파트입니다. 10년 만에 목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인 만큼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많은데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포베이 구조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을 잘 배치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AI 기능과 함께 다양한 전용 커뮤니티 시설 조성으로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한 모습입니다. 목동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신월에서 당산간 운행하는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해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데요. 이 노선이 생기면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의 교통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고요. 남청라 나들목부터 신월 IC까지 17.7km 구간을 지하로 연결 예정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본 현장이 위치한 목동에서부터 인천까지로의 교통 접근성 또한 발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서부권 교통 중심지에 위치해 직주근접의 입지로 거주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에서도 사실 양천구 목동 하면은 설명이 필요 있을까 싶네요. 자, 목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양천구 목동에 들어설 아파트입니다. 약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급 아파트가 좀 들어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현재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북 횡단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도보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면적은 110.6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84.7평방미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9평형대로 하게 되면 약 한 30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 지상 2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대략적으로 한 26년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현재 6억 2,300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약간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30평형대로 좀 주로 구성이 좀 되어져 있고 25평형대도 이제 속해 있는데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30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상당히 조금 포베이 형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뭐 채광이라든가 통풍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가 직접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 좀 팬트리움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옷장이라든가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좀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IoT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르겠다 하게 되면 IoT로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몇 층, 몇 톡 칸에 있습니다라까지 알려줄 정도로 IoT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좀 집어넣는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위치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아파트 내부 시설을 어떻게 꾸며놨는 것도 하나의 좀 경쟁력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6년에 목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신축으로 들어서는 곳인 만큼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네요. 널찍한 면적에 드레스룸, 팬트리 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홈 IoT 시스템 완벽하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아파트의 요소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목동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지 주변 환경 더 검토를 해볼게요. 자, 이 목동의 입지 여건과 호재,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장점들 많죠? 예, 이제 앞으로도 뭐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의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요거 입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촌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염천역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강북 횡단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주변에 바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목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학군이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상당히 좀 유명 학군으로 반경 약 한 1.5km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학원과 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영일고, 등마초등학교, 양동중학교, 대일고등이 위치해 있다. 이것만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녹지 공간입니다. 이 목동 지역 하게 되면 또 녹지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본 물건지 바로 옆에 이 달마을 근린공원이 위치했고 또 용왕산이라든가 파리공원 등이 위치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 또 한강변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 공간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임차 수요층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상암 DMC라든가 여의 업무지구 또 마곡지구가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즉 전세 수요층도 상당히 탄탄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목동선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목동선이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목동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신월동이라든가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어떤 교통의 불편함을 충분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북 횡단선 사업입니다. 이 강북 횡단선이 이제 등촌역 쪽 주변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본 물건지 즉 가칭 등촌 이동 주민센터역 해서 여기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된다. 즉 주변 지역의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북 횡단선이 현재 좀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현재 좀 선정이 됐고요. 현재 좀 예타에서 한 단계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횡단 사업, 지하철 사업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이 개통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폭이 이제 계속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상당히 좀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호재거리가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는 한 번은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지역적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동에 현재도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입지의 여건, 거기다가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호재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목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가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이 30평형대가 이 목동에 6억 2,300만 원에다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의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이제 현재 12억 5천에서 13억대가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절반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적 아파트라고 해서 좀 약간의 어떤 불안정성은 있겠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내가 한번 뭐랄까요, 서울에 들어가는 어떤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이. 한번 내가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서류를 검토하신 후에 한번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아파트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이게 이제 대출이 약 한 4억 정도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2억 2,300만 원이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파트,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2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대부동산의 이경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대부동산의 이경남입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되면서 최근 상가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기에도 고려해 볼 만한 상가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경남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남 대표님이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마곡동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발산역으로 도보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상가입니다. 강서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마곡동인데다가 공항대로와 강서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간선버스들도 발산역을 지나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자, 대표님, 마곡동의 배우 수요도 풍부하죠? 네, 맞습니다. 역 주변으로 약 3,2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인접해 있어 상주 인구가 풍부하고요. 지구 내 주요 산책로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의 유입도 풍부한 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마곡동 상가의 건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9월에 준공이 된 총 5층 규모의 상가입니다. 3면이 도로에 접한 코너변 입지인데요. 지하의 주차 공간도 넉넉히 확보했습니다.
발산역에서 서울식물원을 연결하는 연결녹지에 건물이 접하고 있어 유동인구 또한 풍부한 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마곡 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마곡지구로의 이전을 공식화하고 새 청사를 지을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새로 지어질 통합 신청사에는 본청은 물론 보건소와 구의회, 도서관 등이 모두 들어가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이고 여가 시설 또한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12월 신청사가 완공된다면 강서구의 랜드마크이자 미래 강서 발전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탄한 배우 수요와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 바로 강서구죠. 여기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어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마곡동인데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곡동의 상가, 개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구분 상가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는 도보로 약 5분 거리로 마곡지구 내 여러 상권 중 발산역 상권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발산역 상권은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이나 LG 사이언스파크 동쪽 지원시설 용지가 마지막 개발 가능 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이 지원시설 용지 등 발산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건물 3층에 위치한 구분 상가입니다.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3층은 전체 8개호가 피부가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피부가로 임대 중인 8개호 중 1개호의 예상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이며 전용 면적은 41.63제곱미터, 약 13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분 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799.3제곱미터, 약 242평이고 연면적은 4,898제곱미터, 약 1,482평입니다. 또한 건물의 3계면이 개방되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본 상가 건물의 임대 현황을 보면 지상 3층부터 5층까지 모두 병원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발산역 상권은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지만 발산역 8번 출구와 연결된 2대 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3면이 또 개방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상가로서 위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지하철역에서 참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입지 여건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마곡지구는 여타 다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구에 비해 교통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지구 내에 지하철 3개 노선이 통과하며 지하철역이 6개나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까지는 5분, 인천공항까지는 35분이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 및 경기도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본 물건은 이 중 상권이 가장 발달된 발산역과 도보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요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신도시 상가가 그렇듯 마곡지구도 상권 활성화가 무척 더딘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억만 가지고 이곳을 찾는 분들은 아마도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르실 듯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곡은 LG그룹이 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주 근무 인력만 2만 2천여 명인 LG 사이언스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마곡의 모습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 식품계열 R&D를 총괄하는 롯데중앙연구소가 2017년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코오롱, 넥센 등 대기업이 줄지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16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지구 내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들이 입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빠르게 입점하였고 현재는 음식 업종의 경우 거의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입점해 있을 정도로 상권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물건이 위치한 발산역 상권은 여타 지구 내 다른 상권보다 규모나 매출 면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LG를 비롯한 기업체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유도 있겠지만 타 상권에 비해 인구 유입 요소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근 먹자 상권이 쇠퇴하면서 발상역 상권이 이를 그대로 흡수한 측면이 있고 등촌동 일대 배우 수요가 발산역 상권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발산역 8번 출구 쪽에 약 1014호 병상인 이대 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발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 현재의 발산역 상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하철 역사 상부와 주변 녹지축을 연결해 걷고 싶은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곡지구는 중앙공원인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지하철역과 거점공원이 연결 녹지를 통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축은 지구 내 이용객들이 주요 동선으로 기능하고 있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카페 거리도 이 연결 녹지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도 이렇듯 중요한 연결 녹지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의 흡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아직도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강서구청의 마곡 이전도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서구는 마곡역 100m 거리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통합천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6년으로 지난 4월 SH공사와 730억 규모의 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면서 청사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마곡 특별계획구역 내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9배 수준이며 연면적은 서울 코엑스의 약 2배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에 쏠린 마이스 수요를 서남권으로 분산시키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마곡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든든하게 한번 챙겨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나 가격적인 측면이 되겠죠.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곡지구 발상역 상권에 위치한 구분상가는 현재 피부가로 임대 중이며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810만 원. 월 임대료는 178만 원으로 실투자액은 5억 160만 원입니다. 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렸지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경남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구월동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 1, 2호선이 지나는 인천시청역으로 도보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상가는 인천광역시청과 교육청, 시의회 등이 밀집해 있는 구월 업무지구에 위치해 유동인구 또한 풍부한 곳인데요.
자, 대표님, 상가가 인접한 곳에 도로 정비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시청 앞 미래로 회전교차로 일원에서 시청 입구 삼거리까지 미래로 교통 정원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으로 미래로 일대를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변모시켜 플리마켓 등 각종 행사를 유치,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럼 구월동 상가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복합 대단지 건물 내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도로변에 위치해 건물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동시에 품은 건물입니다. 건물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인천시청의 주차장도 이용 가능해 주차 편의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GTX B 노선은 특히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GTX B 노선은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시 마서까지 이르러 서울 경기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풍부한 교통개발호재와 배후 수요로 상권의 미래가치 또한 기대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청역, 그러니까 시청 인근으로 와봤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구월동의 상가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보죠. 네, 본 물건은 인천시청 9월 업무지구에 위치한 구분 상가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과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은 GTX B 노선의 정차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인천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집중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중앙공원과 인접해 있어 나들이 수요도 풍부합니다. 본 물건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청 앞 도로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본 물건지 주변의 나들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20층 건물 중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272.24제곱미터, 약 82평으로 현재는 당구장으로 임대 중이며 예상 매매가는 8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분 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1,412.9제곱미터, 약 427평이고 연면적은 12,154제곱미터, 약 3,677평입니다. 본 상가 건물의 층별 용도를 살펴보면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 18세대, 오피스텔 12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 및 기계식 123대, 승강기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드리는 곳 구월동, 구월 업무지구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1, 2층에는 상가, 그 위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건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렸는데 이번에 입지 여건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본 물건은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과는 직선거리 350m, 도보로는 5분 거리로 지하철역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물건지 바로 왼편에 예술로와 중앙공원이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에서 예술로나 중앙공원을 이용해 본 물건지로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며 향후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가 개통이 되면 본 물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본 물건지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예술로를 따라 인천시 남동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3.9km에 이르는 벨트형 녹지입니다. 중앙공원은 녹지로서의 기본 역할뿐만 아니라 인천 지하철 3개역의 출구가 위치하고 예술회관, 종합터미널과 같은 인천 내 주요 시설들도 위치하고 있어 남동구 내 주요 상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예술회관, 문학경기장이 모두 이 중앙공원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각종 문화, 체육 행사들도 이곳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앙공원과의 연결성은 상권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이 중앙공원과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는 중앙공원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청 앞 광장입니다. 광장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인천의뜰로 정해졌는데요. 기존에 차도로 인해 나누어졌던 광장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을 목표로 2020년 11월 1일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의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9월 업무지구의 상권 활성화는 중앙공원과 시청업 광장을 어떻게 연계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한 9월 업무지구는 이름 그대로 인천시청을 비롯한 인천 내 주요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시청역부터 우측으로 중앙도서관, 인천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시의회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시설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구의 98%가 일반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권의 특징을 보면 크게 인천시청 열린광장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집니다. 동쪽 블록은 상급 종합병원인 길병원을 주축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 블록은 인천교육청부터 인주대로에 이르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행자 전용 도로를 따라 양옆으로 상가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동쪽 블록보다는 스트리트형 상가답게 이용객의 흐름이 많다는 것이 이쪽 블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지 반경 1.5km 이내에는 규모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도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청 바로 우측에 있는 총 3개 단지 약 8,9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초 초교 인근의 재개발 단지를 포함해서 인천시청 주변에는 신규로 공급 예정된 아파트 물량도 많은 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인천시청 앞 광장을 인천시는 시민의 휴식 공간 및 시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열린광장 옆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총 3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1, 2층은 지하 형태로 만들어지며 주차 면수는 지금보다 251면이 추가되게 됩니다. 옥상엔 광장을 조성해서 기존의 광장과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9월 업무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결될 전망이며 시민들이 열린광장에 대한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미래로 교통 정원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미래로는 인천시청 앞 열린광장에서 시청 입구 3거리까지 연결된 도로를 말하며 길이는 450m에 이릅니다. 교통 정원화 사업이란 보행자 중심의 안심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 정원화 시설이 도입된 도로를 말합니다. 교통 정원화 시설이란 도로를 지그재그로 만들다거나 소형 회전교차로 또는 도로의 폭을 좁히는 것 같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작년 국토교통부가 주최로 열린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인천시의 미래로 교통정원화 사업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의 이유는 교통정원화 시설 도입은 물론 경관까지 고려한 뛰어난 디자인 때문이었는데요. 인천시는 미래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보도의 폭을 넓혀 시민들의 다채로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접한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여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유입도 많아질 것이고 인근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청이 위치한 9월 업무지구가 시민들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사업이 결국 GTX B 노선의 인천시청역 개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서 마석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인천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교통수단입니다. 인천 내 정차역은 송도, 인천시청, 부평역으로 새로 구축되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들 3개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역에서도 가깝고 업무지구 내에 있으니까 상가로서의 이 수요 상당히 좋은 곳이죠. 거기다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볼게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분상가는 인천시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이라는 좋은 호재를 품은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8억 원이며 현재 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대료는 350만 원의 임대 중에 있습니다. 대출액을 60%로 가정했을 때 실투자액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경남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